나는 오랫동안 썸마라는 이름으로만 살아왔다. 내 이름이 무엇이든, 내가 무엇을 좋아하든, 어떤 꿈을 가졌든, 결국 집안에서는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아들의 기분을 살피는 사람이었다. 남편이 떠난 뒤로는 더 그랬다. 나는 아들에게 미안했다. 부족한 환경, 넉넉하지 않은 생활, 남들처럼 해주지 못한 것들. 그래서 더 조심했다. 아들이 조금 차가워져도 사춘기겠지라고 넘겼고, 말이 날카로워도 내가 더 잘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집안 공기가 달라졌다. 아들은 말수가 줄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말을 걸면 눈을 피했다. 작은 소리에도 짜증이 터졌고 집안에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는 듯한 표정이 자주 보였다. 나는 이유를 찾았다. 학교 문제인지, 돈 문제인지, 친구 문제인지. 하지만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믿고 싶었지만 시간이 오히려 아들의 마음을 더 굳게 만들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조심스럽게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국이 끓는 냄새가 나고 프라이팬에서 기름이 살짝 튀는 소리가 났다. 아들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내 쪽을 보지도 않았다. 내가 봤니? 하고 조용히 말했는데 그 순간 아들이 멈춰 서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눈빛이 낯설었다. 내 아들의 눈이 아닌 것 같았다. 그 눈빛 안에는 피로도, 냉소도, 그리고 어떤 결심 같은 것이 섞여 있었다. 나는 그때까지도 몰랐다. 그 결심이 나를 집 밖으로 밀어낼 준비였다는 걸. 아들은 가방을 내려놓고 준비해둔 말을 꺼내듯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더 무서웠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의 소리가 멈췄다. 심장이 뛰는 느낌도 사라지고 손끝이 차가워졌다. 부엌 바닥이 갑자기 멀어지고 내 몸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스스로에게 지금 내가 제대로 듣고 있는 게 맞나? 라고 묻고 또 물었다. 그 말은 간단했다. 여기서 나가라는 말이었다. 이제 자기 인생을 살겠다. 나 때문에 숨막힌다. 내 존재가 부담스럽다. 나를 향해 전마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은 채로 마치 낯선 사람을 정리하듯 집에서 나가라고 말했다. 그리고 더 잔인한 건 그 말이 순간의 분노가 아니라 오래 준비된 결론처럼 들렸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사과를 해야 하나, 붙잡아야 하나, 설득해야 하나. 하지만 내 목에서 나온 소리는 겨우 숨 같은 것뿐이었다. 나는 한 걸음 다가가려 했고 아들은 그걸 피했다. 그 움직임 하나로 나는 알았다. 이미 멀리 가버렸다는 걸, 더 이상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서 있다는 걸. 그날 밤 나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다. 내가 가장 먼저 넣은 건 돈도 아니고 옷도 아니었다. 오래된 통장과 신분증, 그리고 아들이 어릴 때 찍은 사진 한 장이었다. 그 사진 속에서 아들은 내 품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그 얼굴을 보며 나는 몇 번이나 눈물을 삼켰다. 사진을 찢을 수는 없었다. 내가 그 아이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미워하고 싶은 마음조차 내게는 허락되지 않는 것 같아서 더 괴로웠다. 겨울이었다. 바람이 뺨을 베고 숨을 들이킬 때마다 공기가 목을 아프게 찔렀다. 나는 어딜 가야 하는지도 확실하지 않았다. 친정은 이미 없었고 친구들은 각자의 삶에 지쳐 있었다. 누군가에게 아들이 나를 내쫓았다 오고 말하는 건 내 자존심보다 내 존재를 더 작게 만드는 느낌이었기에 나는 말하지 않았다. 그냥 잠시 사정이 생겼다고, 잠깐 혼자 있어야 한다고 둘러댔다. 처음 몇 주는 정말 살아남는 시간이었다. 자존심을 접고 작은 고시원 같은 방을 얻었다. 방 안에는 침대 하나, 작고 낡은 책상 하나, 그리고 한 사람이 숨 쉬면 가득 차버리는 공기뿐이었다.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아들의 마지막 표정이 떠올랐다. 내 말이 닿지 않던 그 눈빛. 그 눈빛이 내 안을 계속 긁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라는 질문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돌아왔다. 하지만 어떤 질문들은 답이 나오지 않는다.
답이 나오지 않는 질문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나는 울기만 하지는 않았다. 울면 숨이 막혔고 숨이 막히면 다시 살아야 했다. 살아야 했기 때문에 나는 움직였다. 내 손에 남아있는 건 오랫동안 쌓아온 생활력과 어디서든 버티게 만드는 끈질김이었다. 나는 예전에 작은 회사에서 격리 일을 했던 경험이 있었다.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느라 끊겼던 경력이었지만 숫자는 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자격증부터 다시 알아봤고 엑셀과 회계 프로그램을 다시 배우기 시작했다. 새벽에 일어나 강의를 듣고 낮에는 단기 알바를 했다. 몸은 힘들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단단해졌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말이 내 속에서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자랐다. 처음에는 작은 사무실이었다. 급여는 낮았고 야근도 많았지만 나는 실수하지 않았다. 오히려 누구보다 정확하게 일을 처리했다. 회사 사람들은 나를 조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조용히 무너지지 않는 사람일 뿐이었다. 시간이 지나자 나에게 일이 몰렸다. 신뢰가 쌓였다. 그리고 신뢰는 결국 기회를 데려왔다. 나는 다시 공부했다. 야간 과정으로 경영 관련 자격을 땄고 온라인 강의를 통해 최신 업무 흐름을 익혔다. 내가 뒤처지지 않으려면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움직여야 했다. 어떤 날은 몸이 너무 지쳐서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는데도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계속 돌았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멈추면 다시 그 겨울밤, 집에서 쫓겨나던 내 그림자로 돌아갈 것 같았다. 시간은 잔인하지만 공평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흘러가고 그 안에서 무엇을 하느냐만 남긴다. 나는 그 2년 동안 내 인생을 다시 만들었다. 남을 위해 살아온 시간이 길었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다. 무엇보다 내가 나를 존중하기 시작하자 세상도 나를 다르게 대했다. 그렇게 나는 더 큰 회사로 옮겼고 팀을 맡게 되었다. 성과가 나왔다. 직원들이 나를 따랐다. 나는 누군가에게서 빼앗긴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세운 사람이 되어갔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정말 믿기지 않는 제안을 받았다. 임원 자리였다.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서도 속으로 웃었다. 인생은 이렇게도 돌고 도는구나. 내가 누군가의 집에서 밀려난 그날 이후 나는 나만의 세계를 만들었다. 2년이 되던 해 나는 큰 회사의 대표이사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다. 디렉터라는 직함이 내 명함에 새겨졌을 때 손이 잠깐 떨렸다. 그 떨림은 기쁨이라기보다 오래 참아온 숨을 드디어 내쉬는 느낌이었다. 엄마로만 살던 내가 다시 내 이름으로 서 있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날 운명은 아주 잔인하게도 아주 정확한 타이밍으로 나를 과거와 마주치게 했다. 회사 근처 로비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정확히는 예전의 나를 부르는 방식이었다. 잠깐 뒤돌아보는 순간 나는 심장이 다시 멈추는 것 같았다. 사람들 사이에서 서 있는 남자. 조금 더 자랐고 얼굴이 거칠어졌고 어깨가 넓어졌지만 그 눈빛은 내가 알고 있었다. 내 아들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잠깐 멈춰섰다. 발끝이 차가워지고 목이 마르며 두 손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 모르는 느낌. 아들은 나를 보며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표정은 놀람이었고 동시에 공포처럼 보이기도 했다. 마치 자기 눈앞의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얼굴이었다. 아들의 시선이 내 명함 목걸이와 재킷, 그리고 내 뒤로 열려있는 회의실 문 쪽을 스쳐갔다. 거기엔 내 이름이 적힌 안내판이 있었다. 이사, 디렉터, 회의라는 글자 아래 분명히 내 이름이 있었다. 아들은 그 글자를 읽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이 만남은 내가 준비하지 않아도 반드시 오게 되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나는 알았다. 아들이 지금 느끼는 충격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다. 아들과 다시 마주한 순간 내 안에서 오래 묶여있던 감정들이 조용히 풀렸다. 분노도 복수심도 없었다. 다만 시간이 나를 어디까지 데려왔는지 스스로 확인했을 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쫓겨난 엄마가 아니었고 누군가의 선택에 흔들리는 존재도 아니었다. 내 삶의 방향은 내가 정하고 있었다. 아들은 그날 이후로 나를 피해 다녔다. 회사 근처에도 예전 동네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를 쫓지 않았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게 두는 것이라는 걸 이제는 알았다. 언젠가 그가 나를 이해하게 될지 아닐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오늘도 사무실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본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조용히 숨을 고른다. 인생은 한 번 무너졌다고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시작될 수도 있다. 나는 그것을 몸으로 배웠고 그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 없이 스스로에게만 충분했다.